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지금 8시 53분 38초 구간 지나갑니다. 양쪽 지수는 혼조 양상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지수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으셨을 텐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 어제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밀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0.35% 포인트로는 1포인트 정도의 하락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거의 보합까지 와서 아직 지수 출발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본장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전일 종가 수준이네요. 2575.82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전일 종가 수준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코스닥 지수는 0.07%,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상승이어서 거의 전일 종가랑 유사합니다. 857.56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오르면은 3거래 연속된 상승이 되겠네요. 어제 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 장중에 살짝 터치를 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그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장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 만큼 종목별로도 팽팽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양분하고 있는 장 초반 동시효과 구간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만한 키워드는 역시나 이 전기차 충전입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그룹을 지어서 오늘 장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연속성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 이수 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분할 재상장 첫날에 두 종목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오늘 장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 충전 쪽, 이 전기차 무선 충전이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인증제로 바뀐다. 이 무선 충전 설비가 조금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디스플레이 텍이 오늘 장에 9%, 10% 정도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원익 P&E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호가가 한 3.6%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 이 무선 충전 쪽의 움직임 다소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적인 재료 있는 종목군들 좀 있는데요.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무선 충전 쪽으로 묶이네요. 유진테크는 자회사 유라테크입니다. 유라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업체가 또 전기차 무선 충전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종목도 그러면은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관련된 종목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쪽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있고요. 아모센스도 지금 한 4% 정도로 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의 특징은 기술주, 반도체의 약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0.5% 안팎으로 밀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하락했고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죠. 단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이에 따라 5%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효과를 받았던 종목군들은 오늘은 좀 시들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반영된 현재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71,200원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반도체의 조정이 일부 시작되는 모습이었죠. 오늘 장에서도 약보합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밀릴 것 같아요. 어제 1.5% 하락이었는데 오늘 장 2.85% 하락하면서 105,500원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다소 좀 엇갈리는 가운데 현대 기아차 쪽으로도 현재 호가 상황이 그다지 녹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르는 쪽은 어느 쪽이냐? 가격 인상 모멘텀은 늘 주가에 솔직하게 반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 시멘트 가격 인상 7월부터 이루어질 거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시멘트 관련해서 쌍용CN이 이 종목이 1.5%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한일시멘트가 2%대 그리고 성신양회 보겠습니다. 이 성신양회까지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로 나란히 손잡고 오르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다소 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다시 맥이 가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후
이 동시호가 구간 막판 들어서 더욱더 고점을 높이는 양봉을 만들어내는 인상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장 연속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0.8% 오르면서 25만 1,000원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LNF가 어제 탄력이 좀 좋은 편이었죠. 오늘장 LNF는 일단은 보합권 내에서 눈치를 다소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톱10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출발은 오늘의 추천주이기도 한 펄어비스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호가가 조금 강하게 잡혀서 스초가 이하에서 사보자 이런 전략을 앞서 일단은 드린 바 있는데 이 종목이 3.6% 정도 오르면서 51,700원에서 펄어비스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 최근 유난히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호가부터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동시 호가 상황으로는 제약바이오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재료 있는 제약바이오주들만 좀 눈에 띄었다면 지금은 카나리아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매드팩토 2에서 5%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의 움직임이 다소 좀 활발하게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되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은 다소 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SC가 4% 정도 밀려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코미코도 단계 좀 강했었죠. 물론 뭐 미코, 이 세라믹스 지분 매입한다 뭐 이런 개별적인 뉴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6월 증시도 수익 많이 내시는 한 달 꾸려보시기 바랄게요. 또 여름 휴가비 버셔야죠. 6월장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성장주 있습니다. 진영이란 종목이고요. 플라스틱 소재 만듭니다.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이 청약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1,600대 1이었는데 오늘 그 첫날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의 수출입 동향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경제 지표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수출이 15.2% 감소했고 무역 적자가 21억 달러 기록했다라는 데이터는 일단은 9시 엠바고 풀리면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간밤 미증시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표결을 앞두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 부근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 0.18% 하락하면서 2,572포인트 선에서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1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부근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포인트가량 내리면서 855포인트 선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만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오늘 오랜만에 매수세가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금융투자형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기관 중심의 소폭의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소폭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섹터가 0.7%가량 내리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들 연이어 조정받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운수창고 섹터, 제조업종 약세 띄고 있고요. 또 오늘은 하락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 섹터 1%대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또 어제 이어서 전기가스 섹터 연이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이목재업종, 화학 섹터 강하고요. 또 기계업종도 0.7%가량의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소폭의 약세를 띠는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이어 하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장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1% 가까이 낙폭 키우면서 78,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강했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장 조정받는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1%가량 하락하면서 594,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은 1%가량 상승하는 반면에 삼성 SDI 약보합권 부근에서 소폭의 약세에 뛰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도 오늘장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가 1.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0.7% 약세 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0.1% 가까이 소폭의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혼조세 양상 띄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이어가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0.2%가량 내리면서 약보합권 부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NF 오늘장 0.9%가량 하락하면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HLB 오늘 바이오 섹터 가운데서도 좀 제한적인 탄력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HLB가 0.2% 가까이 하락하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강세 띄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1%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게임주 가운데서 펄어비스 탄력이 좀 좋습니다. 0.6% 가까이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강보합권 부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확실히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강력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약간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의 이 배터리와 관련된 배터리 시스템과 관련된 공장 착공한다. 여기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동차 부품 몇몇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캐퍼시터 어제 캐퍼시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좀 강했었는데요. 성문전자를 비롯한 캐퍼시터 쪽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군들, 그 밖에 반도체 종목군들, 특히나 단기에 좀 많이 갔던 종목, 엔비디아 효과 봤던 종목, 이쪽으로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오늘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 강세 띠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기차 충전기 허가제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에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정부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허가제를 폐지하고 다음 달부터는 적합성 평가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어제에 이어서 어제 시간의 종가 이후로 좀 반응이 좋았는데요. 어제여서 오늘도 관련 종목군들 연속적인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알티캐스트가 현재 2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휴맥스 홀딩스,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동반해서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유라테크 역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까지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종목군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도 확실하고요. 강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 대응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디스플레이텍 오늘 10% 넘게 오르고 있고 휴맥스 홀딩스도 지금 보시면은 한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뉴스가 장중에 오후장에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계속 이 충전 관련 사업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럼 확장이 되고 그 이후에 주유소처럼 더 이상 늘어날 거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주식들을 매도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좀 시급한 만큼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유망하다. 굴곡이 등락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빠졌을 때 한번 차트 보시면 항상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서만 안 사면은 이런 주식은 괜찮고 저는 미국에서도 차지포인트 홀딩스라든가 EV고라든가 블링크 차징 이런 충전기 관련 주식들은 보시면은 빠졌다가 다시 많이 오르고 그런 양상이 반복되는 만큼 이쪽으로는 저가 매수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또 봐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특히 또 주목받고 있는 무선 충전 관련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접근은 아니고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서현이와나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 덕양산업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면은 오늘은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베이스전자 보겠습니다. 한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경창산업 이 종목 한 8%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약간 후발주자 성격인데 이 종목이 5%, 6%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줘서 자동차 부품 섹터 내에서도 선발주자는 쉬어가고 후발주자 쪽으로 매기가 이동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쪽 후발주자가 움직이는 거는 선발주자가 이제 가격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 뭐 화신이나 구형테크, 덕양산업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에 가격 부담이 느껴가지고 어디 이쪽으로 안 오르는 것들 찾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후발주자는 저는 상상적으로 선발주자 움직임은 좀 결국엔 좀 메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오르면 팔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역시 대장주가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보실 때는 확실한 종목군들 위주로, 주력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라는 쪽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강한 섹터 쪽 계속해서 이수화학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한농화성까지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농화성은 어제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번엔 전고체 이슈가 아니라 분할재 상장 이슈인데 동반해서 올라서 어제 아닌가 보다 하셨던 분들 오늘 시세를 보면 또 헷갈리실 것 같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수화학도 사업법인이 아닌데도 상승 움직임을 따라간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어제도 이제 한농화성 이수화학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지금 펀더멘탈 결국에는 회사 자체 내 펀더멘탈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럼 역시 전고체 이쪽 이슈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건데 일단 뭐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실적이 안 받쳐주면 테마, 실적이 받쳐주면은 테마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 전고체 먼 얘기고 저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저는 차익 실현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엔터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엔터 섹터 내에서 SM이 불이 붙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SM은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큐브엔터도 3%대, JYP 3%, YG엔터테인먼트 3%. 이쪽으로 호가 상당히 좋네요. 하이브도 보겠습니다. 하이브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띠면서 엔터 섹터 꿋꿋하게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터는 그대로 홀딩인가요? 그렇죠. 홀딩 하시고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조만간에 조정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 너무 이쪽으로만 꼭 사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본다면 순환매 계속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럼 빠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 지금 예전서부터 JYP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작년서부터 계속 제가 좋다 SM도 좋다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에서는 저는 가치 투자 이런 거보다는 지금에서는 모멘텀 아니면은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좀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장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파마리서치 이쪽 볼게요. 파마리서치가 한 4%대 미용 쪽 함께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도 한 2%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루닛 한번 볼게요. 의료 AI 쪽인데 루닛은 오늘도 신고가네요. 5%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뷰노 이 종목은 2%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엔터 섹터가 탄탄하게 가는 것처럼 의료 장비 기기 쪽 물론 시장의 파이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꾸준하게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종목들도 추천을 아침에 해드리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쪽
아직까지도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물론 매출이야 지금 모든 업체 종목들이 뭐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매출은 좀 꺾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좀 꺾이고는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비올 뭐 이런 종목들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뭐 엔데믹 그런 거 말고도 우리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미용, 미모 이쪽에 이제 요즘에는 남성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쪽 시장 굉장히 좀 더 팽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북미 시장이나 이쪽으로 뭐 많이 좀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 쪽도 이쪽을 눈여겨봐야 된다. 중국이 결국에는 1인당 GDP가 늘어나면은 뭐 결국엔 미용 이쪽 눈 돌릴 수밖에 없다. 뭐 임플란트까지 이쪽 미에 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31,000원이 목표 주가였고요. 아마 클래시스하고 원택은 오늘 장 중에 목표가 도달 소식이 아마 다른 코너를 통해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원택 같은 경우 오늘 급등이 나오죠. 이 종목 9,000원 이 시간에 최현재 전문가 추천 줍니다. 그런데 8,900원까지 지금 100원 모자라서 일단은 신고가는 썼거든요. 계속해서 이쪽 미용 의료기기 쪽 우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좀 잠재력이 있는 쪽이다. 중국 시장 커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반도체 오늘 밀립니다. 밀리면 사볼까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밀리기 시작하면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좀 애를 먹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매커스가 오늘 장에서 한 4% 정도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요. 그리고 피델릭스도 이 종목이 어제 오늘 꺾였습니다. 5%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조정시 매수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까요? 저는 뭐 오늘이나 뭐 하루 정도 더 조정 보이면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 중반 정도 빠졌고, 뭐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반도체도 기술주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영향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의 수에 관련된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뭐 이스페타시스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어제 물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한 4% 중반 정도 빠지긴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다. 고점 확인 테스트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뭐 진짜 고점이 아니지 밝혀지 겠지요. 그럼 이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팔아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가능하다. 그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딱히 뉴스가 있는 건 아닌데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오늘장의 빈자리를 다소 좀 메워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사이즈 큰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좀 무겁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정도인데 사이즈를 조금 좁혀보자면은 오늘장에서 지금 오르는 종목 가운데서 눈에 띄는 몇몇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제노포커스가 어제도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오늘 장 한 5% 정도의 오름세고요. 펩트론 좋습니다. 펩트론 한 4% 정도의 상승권, 카나리아 바이오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조금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수앱 지수도 지금 오르네요. 한 3% 정도의 상승권. 바이오니아도 어제 흐름 좋았었는데 바이오니아가 최근에 추천주가 아니었던가요? 어쨌든 이 종목도 오늘장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매기가 약간씩 조금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회 모멘텀 이달에 또 예고가 되어 있고요. 제약 바이오 쪽은 좀 움직임이 나올까요?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뭐 지금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 많이는 안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시세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CMO 관련해서 ST팜이라든가 바이넥스도 지금 보합이고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뭐 제노포커스 이런 쪽에 개별적으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따로 움직이고 있고 더 이상 제약 바이오 주식들도 어떻게 본다면 뭐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지금 하락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키 모멘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는 저는 뭐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개별 뉴스에 대해서 움직이고 뭐 단기 매매 대응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신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신약 개발 관련 업체, 에클론이라든가 뭐 매드팩토라든가 뭐 그런 업체들, 아니면 뭐 CMO, CDMO 관련해서 뭐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뭐 일단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문가님 혹시 눈에 띄는 종목 있으세요? 오늘 좀 여기저기 굉장히 좀 산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이 대형주들 사이즈 큰 종목군들 중에서 이쪽이 주인공이다 할 만한 게 18분이 지났는데 뚜렷하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전문가님. 저도 특별히 지금 없어요. 오늘 시장이 좀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실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후반에 강해가지고 오늘까지 조금은 더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분들께 어제만큼의 탄력이 안 나옵니다. 그나마 PNT가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그룹 내에서 좀 덜 오르는 SK 계열의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SK I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쪽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SK 이노베이션도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LNF나 이쪽으로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이어서 연속성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하지만은 계속 관심을 둬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도 반도체 쉬어갈 때 2차 전지가 좀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뭐 대표적으로 뭐 LNF 하나만 좀 볼게요. 네. 지금 하락은 벗어났어요. 대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급격한 V자 반등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위에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는 못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굴곡을 가지면서 등락을 가지면서 조금 지리하게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그러면은 LNF 기준으로 뭐 30만 원 회복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 하면은 또 그때 살려면 또 늦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차라리 이때가 사기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도 2차 전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고 바로 관심을 접어둘 것이 아니라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 사기 쉬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하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아마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터넷 베이스 이런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가비아 이 종목이 지금 15% 정도 급등합니다. 워낙에 좀 무겁게 움직이고 많이 주목받지를 못했는데 이 종목을 보게 된 게 KINX 보면서 가비아를 보게 됐거든요. KINX가 오늘 닷새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자회사 모회사 가족관계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입니다.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게다가 오늘 아침에 인텔 쪽에서 국내에 데이터 센터 개발 랩을 만든다. 국내 업체들과의 협업, 스킨십을 조금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두 종목이 직접적으로 인텔과의 어떤 상관성이 있지는 않은데 일단 시세가 좋아가지고요. 이쪽은 좀 비전이 있을까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챗 GPT발 AI 수요가 같이 겹치면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인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가비아 KINX는 잘 좀 알고 그런데 가비아는 오늘 재무제표를 봤더니 실적 괜찮네요.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20% 많이 나올 땐 20%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에 의문을 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KINX의 워낙 실적도 괜찮고 그럼 눈여겨보고 있는 있지만은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솔직한 얘기고 원래 평소에 거래가 안 될 때는 한 10,000주 많이 될 때는 20,000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오늘 한 100,000주 어제도 12만 주 거래됐고 거래가 좀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소량으로 한번 사볼 수는 있다. 거래 많이 붙을 때는 오히려 좀 매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일단 실적은 뒷받침되는데 많이들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이 기회에 또 종목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재무제표라든지 두루두루 좀 보셔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소비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비 특별하게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괜찮습니다. 클리오가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AVCNC 이 종목 1.5%
4.5%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띄고 있고 CJ CGV가 한 3%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소비재 쪽이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CJ CGV도 바닥을 오랫동안 한 2달 정도 기었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지나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소비재 쪽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클리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관련 이슈 우려도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코스메스 이런 대형 화장품 주식들보다는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이 어느 정도 시세도 괜찮았고 근데 최근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심 좀 빠져 있어가지고 좀 매수하기는 좀 괜찮은 시점 클리어로 봐서는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극장 관련주인 CJ CGV 같은 경우에는 뭐 CJ 그룹의 내에서 자체적인 뭐 우려도 있었고 극장이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이슈를 끌만한 대작이나 신작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범죄도시 3가 오늘 이제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미리 좀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바닥권에서 차트 보시면 CJ CGV는 박스권은 이제 뚫어내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121선이 있는 16,800원 선 여기는 바로 뚫어내기 힘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121선 뚫어내도 꼬리 달릴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자. 극장 관련주는 극장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보이는 게 좀 있어야지 저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동행하지 않을까. 주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6월 첫날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알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 이제 수출 안 합니다. 수출 금지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요. 5월 말쯤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구리랑 납은 당분간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수출 금지 나올 가능성도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란히 오릅니다.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알려졌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삼화알미늄, 조수일알미늄, 남선알미늄, 알미늄 3인방 1%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알루코 보겠습니다. 알루코도 지금 2%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원재료 일부 국가에서 수출 금지를 한다. 이것이 알미늄 관련된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단기 모멘텀인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제 경기가 뭐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지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이 최근에 안 좋아지는 거 보면서 좀 미리 어느 정도 이런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에 뭐 쓰임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결국에는 뭐 동박 쪽에 쓰임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건 단기 이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이 뭐 돌아서면은 주식도 돌아설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저는 시장 관심권에서 그렇게 많이 없었던 주식인 만큼 지금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권에서 이런 주식들은 대체제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의 첫 번째 거래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한쪽으로 확 쏠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종목 그룹핑도 애매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최현주 전문가님 좀 정리를 오늘장에 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받아서 좀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인 강세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포지션 급격히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는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저는 대응 가능하다. 일단은 반도체는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은 한 번 더 고점 테스트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도 지금 최근에 테슬라 차트를 제가 여기서 안 띄워드리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 견조합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쪽도 계속 관심권에 넣어두자.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수주 소식 계속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조선주는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3개 종목 아니면 엔터주까지 4개 업종들 이렇게 순환매 좀 돌아갈 것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 틈새 메우는 전략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주도주 위주의 그냥 장세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시세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신규 상장한 진영입니다.
따상을 오랜만에 보네요. 따상, 그러니까 더블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풀린 상황입니다. 이 종목 플라스틱 소재 만들고요. 공모가 5,000원, 시가 기준가 10,000원, 2배 오른 가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직후에 13,000원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가격, 따상 가격 13,000원 터치하고 지금은 풀렸습니다. 1,39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코드 2858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원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살짝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었죠. 오늘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1,320원 초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하고요. 어제 후반에 막판에 좀 변화도 궁금하더라고요.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환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중에서 하락세를 보이던 달러 환율이 오후 들어서 반등, 특히 종가 부근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안화 약세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특히 위안화 평가 절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달러 강세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환율은 아무래도 위안화 영향을 받으면서 장 막판에 상승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오늘 역시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로는 6원 20전 하락한 1,321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환율은 큰 폭으로 오늘 환율은 혼재된 재료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여기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한 104.33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환율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일괄물이 1,320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괄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2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27원 20전보다는 약 4원 4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환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일단 유로화 약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ECB의 추가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전면 수정이 됨에 따라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 인사의 6월 금리 인상 중단 발언에 여기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차기 연준 부의장에 지명된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가 6월에는
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은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뉴욕 증시 부진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재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와 위안화 약세 환율은 하락 이후에 하락폭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체적인 예상 환율 밴드 어떻게 되나요? 네, 1320원대에서 힘겨루기 공방 예상이 되고 있고요. 1323원 위에서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등의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1318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및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의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17원에서 1323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320원 중심 라인으로 보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환율 동향 어제 후반에 오른 거는 중국의 경제지표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재차 또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큰 변수가 되지 않을 만한 움직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